혜원 씨는 어글리밤의 대표, 네. 그리고 또 청주의 힙합 대통령, 힙합 뮤지션, 카페 사장님,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남편으로 네. 맹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일 중에 그래도 좀 가슴이 아니면 또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이 있나요? 뭐 제가 남편으로 어떤 활약을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 새 신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내와 있는 시간에 가장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아닌가.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뭐, 다른 일은 또 다 고만고만하지만 뭐 다 사랑하는 일이지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하나를 꼽자면 예. 아무래도 이 문화예술시의 오프닝을 찍을 때 가장 또 마음이 뜨겁지 않나. 그래요. 이제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은 뭐 사랑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사랑을 할 때 그래도 뭔가 좀 뜨거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리고 어디에선가 일 때문에 전화가 딱 와가지고 일을 하기로 딱 했을 때, 성사가 됐을 때 이제 그럴 때 뭔가 좀 마음에서 이제 뜨거운 그런 감정들이 좀 네. 솟구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의 문화예술 씨는 과연 또 이 마음의 온도라든지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저희가 확인을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 저는 또 나름대로 오랜만에 만나는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보다 신혼여행 네. 평소보다 더 설레는 것 같아요. 빨리 만나러 가보시죠. 신혼여행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좋았습니다. 예, 그래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늘 이쪽으로. 예, 가면서 얘기해줘요, 그러면. 예.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어제 같은 오늘과 오늘 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현실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좀처럼 온도를 높일 스위치가 눌리지 않죠. 일단은 그 스위치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혜원 씨가 가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우리 혜원 씨는 또 어느 정도 오늘의 문화예술 씨를 알고 계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또 문예시 베테랑으로서 제가 뜨거운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불을 다루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저희가 이렇게 또 고민할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누구신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공예가 최아인입니다. 금속공예가 하시니까 불 약간 좀 비슷하긴 하네요. 예. 그래요. 예, 정확하게 예상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인 건가요? 네, 이 공간은 원데이 클래스와 취미 클래스를 운영하는 그 일반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간과 네. 제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아니 공간이 너무 예뻐가지고 무슨 카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많은 공예가분들을 만나봤지만 저는 또 금속 공연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네. 난 한 두 번째가 세 번째인가 그런데. 선배님으로 제가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묻어나고 무난한 삶 속에서의 새로운 만남. 오늘의 만남의 끝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최아인 작가는 금속공예를 전공했고 그 이후로 하게 된 건 역시 전공을 살린 일이었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그래서 가장 순수한 시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금속공예를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전공을 하실 때 좀 어떤 활동들을,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일단 보석박물관에서 강사 생활을 조금 했고, 보석박물관에는 또 여러 종류의 보석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어지간한 보석은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리고 이렇게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갖고 시도도 좀 많이 하고 그런 편이었습니다. 좀 평범하지 않은 금속공예를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를 들면 이제 금속공예라고 하면 좀 크고 무겁고, 예. 회화 파트 친구들을 보면 학생 때부터 돈을 벌어요. 예. 1호, 2호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하는데, 보면은 나는 크고 무거워서 사람들이 안 사고 저 친구들은 벽에 걸면 되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나도 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액자처럼 벽에 걸 수 있는 작품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공예인데 네. 벽에다 걸 수 있는 작품을? 네. 되게 신기한데요? 저도 이제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뭐 서른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잘하는 것만 좀 하게 되고 예, 뭔가 새로운 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막 도전하고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고 못하는 것도 하고 싶은데 이제 공예과 선생님께서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남들과 다른 벽에 거는 공예라던가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 시도를 좀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도 좀 따라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미술품 경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쪽하고 계약을 또 하게 돼서 오. 그쪽 사이트에 이제 작품을 올려서 오. 네, 이제 제 작품을 좀 팔기도 하고 네, 나쁘지 않게 벌기도 하고. 아, 근데 어떻게 네. 보면은 그때 당시가 굉장히 그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또 활동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걸로 통해서 또 즐거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공모전에도 계속 도전하면서 상도 좀 받고 아. 네, 그때가 제일 재밌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늘 한결같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야속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최하인 작가 역시 그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한 일에 열정을 쏟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좀 우리 작가님도 제가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현실의 벽에 좀 많이 부딪혀서 결국에는 사회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회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 완전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금속을 배제하고 뭘 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꽤 오래 했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온라인 쪽으로 가면 죽어도 안 망하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 그쪽 관련된 일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만 파고들기 시작을 해서 아, 나중에는 좀 꽤 나쁘지 않은 회사와 예. 이제 금속이 그때 당시 그래 하고 싶고 막 아 이거 다시 돌아가나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예, 통장에 이게 아, 네. 너무 현실적이시다. 근데 이 얘기가 맞는 게 저도 힘들어. 이 일이 좀 굉장히 힘들어요. 가면 힘든 거 알아. 근데 선입금을 해줘. 어떻게 가야지. 선입금은 또 좀 예, 가야지. 그리고 또 끝나고 났을 때 힘들게 일을 하고 났을 때 나중에 이제 딱 입금이 돼. 고생했다고 조금 더 얹어줘. 그러면 힘들어도 가야겠구나. 비슷한 마음입니다. 치료가 되죠. 금융 치료가 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저희가 보면 어엿한 또 공예가 시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회사 생활 하시다가 다시 이제 공예가로 턴을 하신 건데 어떤 또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열심히 거의 일만 하면서 살다가 이제 크게 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때 병원에 좀 누워 있으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잘못해서 사고 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누워 있다니 약간 이런 생각과 함께 혹시나 이제 제 또 그때 몸이 좀 마비였어가지고 내가 좀 다시 좀 전처럼 잘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그때는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정말 생각했던 거가 엄마랑 카톡한 게 6개월 전이더라고요. 동생하고 카톡한 게 8개월 전이고요. 그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봤더니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고 수 있는 애들하고도 8, 9개월 정도를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오로지 다 일 관련해서만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현타라고 하죠. 그게 많이 왔었던 거죠. 이게 맞나? 어쨌든 지금 이 공간을 좀 꾸며놓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금속공예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또 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최하인 작가의 지금을 구성하는 많은 것 중에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공예를 벽에 걸린 그림처럼 보고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든 칠보 공예입니다.
저는 금속 공예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금속들도 보이고 이제 그거를 뭐 토치 같은 불로 이렇게 쫙 이제 녹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슨 그 아주 부드러운 입자의 어떤 가루들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얘는 칠보 유약이라고 하는 약품이고요. 예. 예. 대부분의 이 주 재료가 석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가지 색깔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예. 위에는 보면 되게 익숙한 느낌의 색깔들이죠. 도라지 뭐 연한 진달래. 색의 준배추. 첫 번째 줄은 우리나라 전통 색들이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약들이고 아래쪽은 일본에서 수입해온 색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름들이 조금 그러니까요. 거짓말이 아닌가요? 조금만 아닌가 이건. 영어 아닐까요? 네. 아, 실버 불러는 영어. 네, 그쵸. 아, 네. 고지베리도 영어일 수 있고. 영어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일본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서 아무튼 온 색깔들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처음 칠보를 접했을 때가 2006년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칠보 유약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 전통색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일본에서 오히려 역으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와, 우리 전통인데. 이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전 세계에 있어요. 칠보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파란이라는 이름으로 칠보공예가 시작이 됐고요. 이 칠보공예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는 근대에 들어서 칠보공예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저는 칠보 공예 이름 들었을 때 나전칠기 같은 거 만드는 건가를 생각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라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게 칠보공예라고 하면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칠이냐, 아, 나전칠기냐. 이게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무형문화재에 있는 속해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칠보는 무형문화재 인증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그쪽하고는 완전히 결이 좀 다른 공예고요. 얘네는 이제 유리질의 유약을 금속에 얹어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공예입니다. 하지만 최하인 작가는 무언가를 지켜야겠다는 사명 같은 것에는 매몰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담백하게 지금의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사포질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고같이 생긴 기계에 이렇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네. 무슨 과정을 또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금속이 미끈거리니까요. 이제 사포로 균열을 좀 일으켜서 그 사이사이에 이 유약이 잘 붙을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고요. 예. 이제 이 금고같이 생긴 건 칠보 가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칠보 유약이 녹아져서 나오는 겁니다. 아, 가마. 굉장히 진짜 금고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품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이대로 끝인가요? 한 번에 성공을 하면 끝이기도 하고요. 종종 비어 있거나 이렇게 잘 안 된 곳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굽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가마에 들어가서 네. 나오면은 이제 서서히 색깔이 변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가마 안에는 가마 안에는 이렇게 빨갛게 지금 열이 받아져 있는 상태. 오, 여기까지 뜨겁죠? 여기까지 열기가 확 올라옵니다. 예. 잠깐만 그 스마트폰 혹시 잠깐만. 왜요? 잠깐만 좀 온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너무 녹지 않을까요? 그래도 800도인데. 800도. 네. 이 가마의 온도는 금속은 녹지 않고 네. 이 약은 녹을 수 있는 딱 그 온도가 이제 750도에서 850도 사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 온도를 또 정확하게 네, 맞춰주는 맞습니다. 게 또 네,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서 조금 식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색감들이 이제 슬슬 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으면서 이제 색이 올라오고요. 네. 하고 싶은 일이니 그만큼 몰두한 작업의 끝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에 다다릅니다. 금속으로 만든 화면 안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있을까요? 저는 이 벽에 걸 수 있는 이 금속 작품이라고 해서 자,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역시나 아름답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보면서 반짝반짝하고요. 예. 뭔가 금속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 재질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작품의 일부 같기도 하고 저거 또한 또 작품 같기도 하고 특히 가운데 있는 예. 저거 자수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저게 지금 치아처럼 보이기도 해서 치아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 네, 그렇게 보이네요. 어떤 본인의 지금 현재 상태가 다 이제 작품에서도 느껴지는 네. 거고 저는 이제 지금 세 가지 작품이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쪽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우리 지구의 아름다운 지구를 좀 약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작품도 맞아요. 우주라든지 아니면은 바다를 조금 그런 색감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마지막 작품은 좀 가을가을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뭐 사계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일상들 지구를 좀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좀 짬뽕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요 작품이 계절 시리즈 중에 가을이었습니다. 아 여기 가을이었어요. 네, 이게 계절 시리즈 중에 가을이었고요. 예. 네, 얘는 우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냇가였고요. 아 냇가 네. 맞아 냇가에 네, 보면 이렇게 맞아요. 돌들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꽃들이 떠내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알갱이 유약으로 이제 꽃 예. 모양을 좀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선인장의 종류가 많잖아요. 굉장히 여러 선인장 중 하나의 이제 선인장 시리즈 중 하나였고요. 이제 배경은 가을이 맞았습니다. 가을이 맞아요. 네, 제가 가을도 좀 좋아해서 예. 네, 이제 금속과 칠보를 이제 좀 적절히 섞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현대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요즘 사람들도 좀 좋아할 수 있는 전통 공예를 만들고 싶기는 했습니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할 때만큼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오히려 머릿속을 좀 비울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금속이라는 거는 어쨌든 좀 딱딱하고 아무래도 좀 차가운 건데 제가 그거에 좀 숨을 넣어주는 느낌이라서 또 좀 칠보 공예를 하다 보면 또 색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제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운 금속보다는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에서 또 좋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의 온도를 올린 존재를 보고 있자니 마음 한 구석의 스위치가 눌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온도를 높일 배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칠보 공예에 이제 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전 처음입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조금 두렵기도 하네요. 네. 저는 이게 물감이 아니라 예. 유약인 건 알겠는데 저한테 또 붓이 있어요. 네. 이걸 그냥 이렇게 찍어서 도화지처럼 칠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 유약에 물을 조금 타서요. 네. 이 붓으로 유약을 떠서 얻는 겁니다. 떠서. 칠하면은 하나도 안 될 거고요. 그냥 가볍게 유약을 떠서 다시 동판에 얻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사포질을 해서 거칠게 만들어 준 다음에 유약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되면은 요거는 어떤 걸로 또 다시 태어나게 되나요? 그거는 그립톡이 될 겁니다. 그립톡. 네, 저희 검색 포털에 칠보공예를 찾아보면 굉장히 좀 예스러운 디자인의 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데 네. 저는 이게 조금 현대화를 시켜서 이제 좀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립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사포로, 사포로. 저쪽에 있는 사포로 네. 저 꼼꼼히 하셔야 돼요. 꼼꼼히. 네. 어떻게 이것도 잘 가는 방법이 있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스크래치를 고루 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래서 생경한 감각들이 깨어납니다. 금속 위에 얹어진 색들을 체감했기에 두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히 더딥혀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칠보 공예로 저희가 이제 그립톡을 만들어 봤는데, 야, 저는 이제 딱 나와서 완성이 되는 순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색감이 지금 예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원래 과정 중에 예. 형님이 이렇게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 처음 봤는데 예. 역시 나오니까 그 예. 모습을 되찾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잖아요.
7보공예는 가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입니다. 오, 좋은데요? 아 그렇죠. 예. 네. 무엇을 생각하면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귤, 딸기, 레몬. 아 귤딸기 레몬. 네. 아. 이 주황색 귤, 빨간색 딸기, 노란색 레몬. 그리고 바탕 색깔은 아까 제 작가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농하늘색.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목명은 피스입니다. 피스. 예, 평화라는 얘기죠. 예, 무슨 얘기냐? 무지개를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희망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빨주, 녹초, 파남보를 제가 이렇게 또 그림통에다가 색깔을 담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는 지금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5대양 6대주를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아시아부터 뭐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뭐 이제 그런 이제 대륙들을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뭐 하얀색도 있고 뭐 그 약간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잖아요. 유색 인종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인종 차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구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월남쌈인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예. 사실은 예. 가마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색깔을 굉장히 여러 개를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색 위주로 굉장히 잘 쓰셔서 여기에다가 승을 줘야 하나 하고 네. 있었는데 해석을 듣는 순간 너무 같다. 그립톡의 인종차별이라니 너무 같다. 너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겐 귤딸기 레몬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과유불급이었네요. 예.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립톡 만들어 보니까. 저는 딱 나왔을 때 생각보다 너무 이쁘게 나오고 진짜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또 해보고 싶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와서 아무튼 저도 이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 7보 공예라는 게 이렇게 좀 매력적인 공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또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하인 작가님은 이 금속에다가 이제 유약을 칠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혜원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랩으로 힙합으로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일단 유학의 매력에 푹 빠졌던 시간이었고 거기에서 좀 어떤 이야기를 연결시킨다면 최근에 제가 젊음에 대해서 만든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예. 작년에 저를 우연하게 찾아온 또 우리 지역의 뮤지션이 있어요. 전유빈 씨라고 있는데 그 전유빈 싱어송라이터가 작곡이랑 이제 멜로디를 짰고 예. 저는 그 위에 랩을 한번 얹어봤는데 저번 주에 만든 곡이거든요. 지난주에요?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공개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공개는 아직 안 됐죠. 역시 우리 안녕하세요 우다예수 씨에서 처음으로 네. 또 공개하는 곡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사를 보고 해야 되긴 하는데 네, 그렇지만 너무나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곡이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목이 Wasting My Youth. 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 순간 나는 하늘로 달려 눈 딱 감고서 아마 혼자였다면 넘어졌겠지. 그래서 지금 talk the shit. 흘리면서 지나온 시간 대신 남는 건 박물루게 반드시 내 결혼식에 값어치 마실 거야. 내 아버진 나보다 먼저 넘어져 봤듯이 대체 뭐가 그리 바쁘시죠. Call mom 가끔은 찰칵 Just for my life Don't wasting my time 잘 나가던 사람 모두 삐끗했어. 알잖아 적어도 우리는 안 비겁했어. 그러니 훌렁 시간은 흘러. 걱정은 우리는 하고 싶은 일보단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번 인생은 한 번뿐이니 이따금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 마음껏 뜨거워져 보는 건 어떨까요? 최하인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최하인 작가님과 함께 이제 금속공예, 이 칠보공예를 만나보면서 차갑게 식어진 어떤 제 마음에 따뜻한 이 온도가 더해져가지고 뭔가 또 풍성하면서도 아주 뜨거운 하루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하루 같이 있었죠. 네. 하루 종일. 네, 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면서 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네, 저도 작가님 덕분에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저의 공식 질문 앞으로 작가님의 꿈은 무엇인가? 우선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작업을 이 전통 공예와 이 현대 공예를 조금 계속 접목시켜서 계속 끌고 가는 게 제 꿈 중 하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칠보를 좀 알리는 것도 조금 하고 싶고 더 잘 되면 해외에도 좀 알리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작가님을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오늘 또 하게 돼서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를 평생 볼 때까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원 씨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우리 포레버 영원히 함께해요. 자, 힘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냥 평생 만나요, 우리.